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거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런 인물들을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그냥 꾸준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던 구두수성공이 어떻게 세상을 뒤바꿀 만한 그런 거대한 비전을 품게 됐을까요? 캐리의 이야기,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바로 캐리 자신의 목소리로 시작해보죠. 그는 자기 최고의 강점이 꾸준함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요,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뜩이는 천재성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계속해 나가는 그 끈질김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의 이야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대학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가 아니었어요. 바로 구두를 고치던 작은 작업장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좋은 대학 나오고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또 돈도 많아야 했죠. 근데 캐리는요, 이 중에 단 하나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의 대학은 구두 작업장이었고 스승은 헌책이었고 그의 인맥이라고 해봐야 가난한 시골 마을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솔직히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운동을 이끌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겠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그의 작업장은 그냥 신발만 고치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곳은 그의 지적 호기심이 활활 타오르던 그만의 대학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망치질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머릿속으로 고대 언어의 문법을 외우고 있었던 거죠. 이 짧은 문장 하나에 그의 엄청난 자기절제와 배움에 대한 열망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쌓인 지식은 점점 더 큰 비전이 됐고요. 마침내 그의 작업장 벽에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딱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죽 냄새 나는 그 작은 공간에요,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손으로 직접 만든 세계 지도가 걸려있는 모습을요. 그는 책에서 읽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이 지도 위에 빼곡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나라별 인구는 몇 명인지, 종교는 뭔지. 이 지도는 그냥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 제목이었고 꿈의 청사진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이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캐리는 한 가지 질문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과연 18세기를 사는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까? 이 질문은요, 당시 현실에 안주하던 교회 전체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도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기성교회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적힌 한 원로 목사의 말을 보세요. 이게 당시 그가 맞서야 했던 거대한 벽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는 현실도 모르는 몽상가, 아니면 위험한 열광주의자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의 비전은 말 한마디에 그냥 묵살당해버렸어요.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통하니까 캐리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거절을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더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펼칠 기회로 삼았죠. 바로 이 책이 그 결과물입니다. 제목이 좀 길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그 내용은요, 현대 선교 운동의 설계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작은 책자에 자신의 생각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캐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했는지예요. 그는 당시 사람들이 선교를 반대하면서 대던 5가지 대표적인 핑계들을 하나씩 전부 박살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 배가 있지 않냐? 그들은 미개하다. 그러니까 복음이 더 필요하다.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사도들도 목숨을 걸었다. 이런 식이었죠. 감정에만 호소한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캐리가 그냥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그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꾸리고 현지에 가서 자립하고 언어를 배우고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는 현지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사실 이 계획은 지금 봐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제 그의 그 꾸준함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92년 캐리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건 그냥 멋있는 구호가 아니었어요. 믿음, 즉 기대와 행동, 즉 시도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외침이었죠. 그런데 설교가 끝난 뒤에도 동료들이 머뭇거리자 캐리는 동료 앤드류 풀러의 팔을 붙잡고 직접적으로 물었다고 해요. 결국 이번에도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이 간절한 호소에 마침내 모두의 마음이 움직였고 역사적인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의 끈질김이 그 거대한 관성을 이겨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시작을 위해서 모인 돈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바로 이 금액입니다. 13파운드 2실링 6펜스. 지금 가치로 환산해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정말 아주 적은 액수였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운동이 무슨 대단한 자본이나 화려한 배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사실. 작은 방에 모인 12명의 평범한 목사들,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나온 이 작은 돈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꿈의 크기와 시작의 규모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죠. 마침내 그의 비전은 영국이라는 섬을 넘어서 저 멀리 새로운 세상의 해안을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장애물은 계속됐어요. 당시 인도로 가는 백길은 동인도 회사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선교사들을 아주 귀찮아했습니다. 태워주지 않았죠. 하지만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덴마크 배를 타고 인도로 가는 길을 기어코 찾아냈습니다. 그의 그 꾸준함이 또 한 번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캐리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이 털을 닦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연대표를 보시면 클라이브, 헤이스팅스, 코널리스 같은 인물들이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인도를 장악해 가던 바로 그 시기에 캐리가 도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세속적인 제국을 건설하고 있을 때 캐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윌리엄 캐리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한 명의 평범한 구두수 성공, 그의 유일한 무기라고는 꾸준함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인도의 그 거대한 문명과 딱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도착은 앞으로 펼쳐질 정말 엄청난 도전과 무한한 가능성, 그 모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